자, 3D 컴퓨터 디자인 1 위크 4, 네 번째 주 파트 1을 하겠습니다. 제 라이노 3D 입문도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조인, 익스플로드, 트림 스플릿, 그룹 언 그룹, 그리고 포인트 온, 에디트 포인트 온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인하고 익스플로드인데요. 그거는 여기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조인, 익스플로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커브를 결합 같은 경우는 커브 서페이스를 결합할 때 사용을 되는데요. 이렇게 결합된 것을 폴리라인이나 폴리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합된 것들을 각각 선 또는 면으로 분해할 때 익스플로드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결합을 해서 폴리 서페이스라고도 하고 이걸 솔리드를 만드네요. 막힌 결합일 때 마찬가지로 커브나 폴리 서페이스 또는 솔리드를 이제 각각의 면 선으로 분해할 때는 또 익스플로드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조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조인과 익스플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커브에 대해서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커브 같은 경우에는요, 조인이 해도 커브를 결합할 수 없다고 하죠. 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move 그래서 결합을 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붙어 있는 경우를 다시 분해할 때는 익스플로드를 써주시면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왜 부서지지 않나요? 왜 점이 다 있긴 합니다만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세그먼트입니다. 하나의 세그먼트. 얘 역시도 하나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요게 두 개의 커브는 죄송합니다. 조인 하면은 이제 결합됐을 때 이런 상황을 폴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폴리커브란 말 안 쓴다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폴리라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에 서페이스를 하나 볼까요? 이렇게 대충 하고요. 얘도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띄워놓고, 자, 커브와 서페이스 얘는 이종이죠. 일종의 이종 간이 결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출을 해서 붙이네요. 추출을 해서. 하지만은 사실상은 조인할 때 얘와 얘는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되죠. 선택 자체가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했을 때는 조인 서페이스 역시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같이 놓고 조인해도 역시 결합할 개체를 선택하라고 그러지 결합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커브 간의 조인이고요. 자, 이번에는 서페이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페이스. 자, 미리 해놨는데요. 얘는 지우고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역시 얘네들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자꾸 조인을 눌러도 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피스를 결합할 수 없다 뜨죠? 컨트롤 Z. 그래서 컨트롤 Z 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고 서로 사이즈가 달라도 이게 쭉 만나기만 하면은, 쭉 만날 수만 있다면은 조인 하나에 됐고, 이때를 뭐라고 한다? 폴리 서페이스라고 한다. 폴리 서페이스라고 한다. 둘 이상만 붙어 있으면 폴리 서페이스. 자, 그러면은 커브도 라인도 되고 서페이스도 되고, 그렇다면 자, 이렇게 생긴 솔리드 두 개는 결합이 되냐?
조인. 네, 일단은요 조인을 했는데 얘네들이 선택 자체가 안 됩니다. 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뚫려 있으면, 어딘가 뚫려 있으면은 선택이라도 되는데 얘네들은 선택조차도 되질 않는다. 가령 익스플로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개체로 만들고 조인, 얘 역시도 익스플로드 하고 한번 개방을 시켜 볼까요? 조인. 자, 그러면 얘는 폴리서페이스, 얘도 폴리서페이스.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열려 있고. 그러면 이건 조인이 될까요? 조인. 네, 역시 서페이스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꼭 그렇다면 이건 될까요? 이거는 네, 이거는 됩니다.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왜? 개방돼 있으니까. 여기도 개방돼 있고 이쪽도 개방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된 것끼리는 조인이 된다. 하지만은 아까처럼 막혀 있는 경우는, 그러면 이게 되냐? 역시 이것도 다 여기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선택도 안 되고 조인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솔리드는 조인을 하는 게 아니다. 대신 뭘 한다? 부울 합집합을 한다.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엣지만 닿았는데도 결합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솔리드까지 조인하고 익스플로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익스플로드. 네, 다 나눠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해를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울합집합 한 거를 분해한다. 대신 부울합집합에서 소실된 면들, 서페이스는요 생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뭘 배웠죠? 그 트림 해제라는 걸 배웠죠. 트림 해제 어디 있었죠? 트림 해제 서페이스에 있군요. 트림 해제. 아이고, 서페이스에 보시면 서페이스 도구 안에 트림 해제. 그래서 소실된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트림 해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트림하고 분할, 스플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트림하고 스플릿은 여기에 있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를 다시 커브나 서페이스, 솔리드로 잘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를 자를 때는요, 커브나 서페이스, 솔리드가 존재를 해야지만이 잘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분할 역시도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를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로 분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뭐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 명령어 순서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림하고 스플릿 차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트림은요, 명령어가 들어가면, 트림 명령어면 절단할 개체 선택이 되는데, 절단 개체라는데 가위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가위. 야, 나 이걸로 기준 이 가위로 자를래. 뭘? 얘도 자르고 얘도 자르고. 엔터. 근데 이걸 다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엔터. 필요 없는 부분 스플릿, 트림. 그래서 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조건이 선 연장, 가상 교차점, 역시 다 얘인데, 아마 여러분은 디폴트 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명령어 때 아니오죠. 그래서 이걸 자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엔터, 얘를 자르면 다 없어지죠. 그런데 얘를 가상교차점 선 연장을 해놓고 엔터 하면 이 선이 여기에 다 있진 않지만, 얘와 상관없이 다 있지 않지만 가상으로 연장됐다고 보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잘라준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닫힌 형태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지워 주시는 게 옳다. 이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트림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고요. 자, 스플릿 한번 알아볼까요? 스플릿은 조금 순서도 다릅니다. 내가 어느 걸 자를 거냐고 묻죠. 분할할 개체입니다. 분할할 개체. 얘를 분할할래. 분할 다 됐냐? 됐으면 엔터 해라. 엔터. 그랬더니 절단할 개체. 어느 걸로 절단할 건데 얘를 기준으로 절단할게. 그러면 나눠집니다. 트림은 기준을 먼저 잡고, 트림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으로부터 어느 걸 선택해서 지울 건지를 한다면, 스플릿은 내가 먼저 자를 걸 먼저 선택을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를 거를 먼저 선택하고 기준을 구한다. 이런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네요. 내가 만약에 서페이스를 자르고 싶다. 무브. 자, 이렇게 하고 볼까요? 요 서페이스를 요 선을 기준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림 얘를 기준으로 되죠? 반대로 서페이스를 기준으로 선도 되죠. 즉 선이나 그러면은 솔리드 될까요? 조금 다른 걸 해볼까요? 리무브 중앙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얘네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억자가 있긴 한데 요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내가 요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자르든지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보든지 하겠습니다. 트림 먼저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자를게. 왜? 가상이 됐으니까. 가상? 한번 안 된다고 해볼까요? 안 된다. 아니요. 엔터. 예. 가상이 아닌데도 이게 아니었는데도 실행이 되더라. 이거는 내가 보는 눈에서 여기도 자른다. 이걸 기준으로 다 잘립니다. 근데 아까 만약에 가상교차 했는데 여기 조그맣게 나온 거 보이시죠? 얘가 과연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로 해보죠.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가상이가 이렇게 된다. 엔터. 안되죠? 요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연장될 줄 알았더니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익스플로드에서 얘를 없앴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한번 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그렇죠? 연장됐다고 보니까 그대로 트림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되나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안 됐는데 이제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트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으로도 솔리드를 서페이스를 자를 수 있다라는 게 정의가 됐습니다. 트림 역시 얘를 기준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스플릿은 될까요? 얘를 기준으로 스플릿이 얘가 되죠.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얘는 되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보셨지만 스플릿에는 아무것도 없죠. 점은 있는데 잘리지가 않습니다. 가상 연장, 가상
교차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얘는 자를 수가 없다. 자르는 거는 뭘로 한다? 서페이스로만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이 전체를 정의를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 얘를 얘로 그러면은 뚫리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를 얘로 잘리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만 걸치겠다. 그렇다면은 스플릿 왜? 이 윗부분은 정의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 위로 갈지 아니면 이 앞으로 와서 끊을 건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스플릿은 되지 않습니다. 트림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솔리드하고 서페이스. 자, 역시 방금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얘네들은 지금 교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트림은 교차돼 있지 않아도 엔터 얘는 되질 않습니다. 예, 왜 안 되냐면은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가상의 방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질 않고요. 얘는 반드시 끝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을 때는 트림이 된다. 그렇죠? 근데 아까처럼 되어 있을 때는 트림이 되질 않는데, 이유가 가상교차 연장, 선 연장 그다음에 교차인데 면에 대해서 면은 연장이 아닙니다. 선은 연장인데, 그렇죠? 선은 연장인데 면은 연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으로 보면 안 되나요? 네, 여기서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요, 추출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겹쳐진 거를 찾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죠? 이걸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선 하나 긋고 말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서페이스끼리 자를 때는 반드시 완전히 끝까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플릿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얘 역시도 연장 어디 갔니?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이렇게 늘려놓고 완전히 여기를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 하에서만 정의되어야지만이 스플릿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스트림 스플릿 알아봤고요. 그룹 언그룹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룹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룹. 네, 그룹은 여기 있고요. 그 트림 스플릿 밑에 보시면 그룹과 언그룹인데요. 그룹은 뭐 그룹 지을 때, 언그룹은 그룹을 해제할 때다. 뭐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룹에서 간혹 실수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룹으로 선택된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것들은 결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폴리라인, 폴리서페이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클릭하면 동시에 같이 클릭이 되니까 폴리라인이나 폴리서페이스 간혹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룹에서는 그룹이기 때문에 점, 라인, 그러니까 커브죠. 그 다음에 서페이스, 폴리서페이스, 아니면 솔리드, 이것들이요 같이 묶여질 수도 있고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인이 아니라는 거, 결합이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려요. 학생들이 자주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보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네, 아까 전에 썼던 그 오브젝트들을 그냥 다시 불러왔습니다. 왜냐면 서페이스도 있고요.
커브도 있고요. 뭐 솔리드도 있네요. 이것을 컨트롤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그룹만 요소만 컨트롤 G 누르시면 그룹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언그룹. 네, 저 그룹을 컨트롤 Z에서 그룹은 특징이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 떨어져 있어도 되고요. 그게 커브냐 서페이스냐 종류도 상관 안 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묶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결합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익스플로드를 하셔야 안 되고요. 언그룹을 하셔야지만이 풀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룹을 줬는데 이제 가령 이렇게 해서 컨트롤 G 그룹돼 있는데 이게 그룹을 인식 못하고 익스플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선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룹이었구나. 우선 언그룹 했을 때는 얘네들은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룹과 언그룹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선택한 거 뭐든. 그리고 조인과 그룹의 특징은 무조건 조인은 무조건 결합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이 조인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종간, 즉 서페이스와 얘네들은 커브는 사이에는 결합이 되지 않고 오직 서페이스와 서페이스, 커브와 커브 이것들만 되며, 또한 솔리드 역시 조인으로는 결합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정리하자면. 그렇지만 그룹은 이와 상관없다. 종류와 상관없이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머니 그냥 같이 이렇게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룹은 그룹과 결합 혼돈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에디트 포인트 온하고 포인트 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제 에디트 포인트 온은 선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에디트 포인트 온이라고 하고, 선 밖에 점이 있는 것들, 이게 컨트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 온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디트 포인트 온 할 때는 좌클릭 그리고 점 끄는 건 우클릭 하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점 표시하고 점 끄기 역시 좌클릭 우클릭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트 포인트는 편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 위에 있는 점들이죠. 이게 에디트 포인트라고 하면서 혹시 이 아이콘하고 비슷한 거를 이쪽에서 본 기억 없으신가요?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즉 내가 클릭하는 위치마다 점을 찍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 위치, 찍힌 위치마다 이렇게 포인트들이 형성이 되고요. 반면에 얘는요, 지금 얘하고 같은데요. 제어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합니다. 컨트롤 포인트들이 외부에 찍힘으로 해서 이 공유를 가지고 곡선을 형성하는데, 약간 의도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 안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걸 편집할 경우, 공유를 편집할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미세 조정을 위해서 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둘 다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네요. 뭐가 또 있죠?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걸 키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요거 앞에 두 개는 얘네 둘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대로 그냥 점 키기 끄기고요. 얘는 컨트롤 포인트 추가합니다. 근데 얘네 둘이 컨트롤 포인트 빼는 거고, 공유를 조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곡선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에디트 포인트를 편집하는 것, 더하고 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그렇게 많이 변화를 안 해. 특히 플러스는 점만 추가되는 느낌이지 그걸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을 빼는 경우에는요, 꼭 필요한 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공유를 만들고 곡선을 만들 때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는 경우에는
곡선의 형태가 변화를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매듭점 만들기라고 하는데, 이 매듭점, 매듭 끝낸다는 거죠. 끝을 연결된 매듭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손으로, 원래는 하나의 세그먼트를 두 개의 세그먼트로 분리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뭐 스플릿하고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요거 조금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얘는 컨트롤 포인트, 조종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거를 이제 편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나머지는 해보시는데 그닥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활용되지도 않거니와, 여러분이 이걸까지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선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라인, 직선 라인이고요. 하나는 곡선 커브입니다. 얘네들을 점을 키워보면요, 특징이, 얘를 한번 조금 띄워놓을까요? 살짝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직선은 아무래도 점 두 개면 충분하겠지만은, 곡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필요하네요.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뺄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여기 점들은 켰는데 제어점이라고 있죠. 제어점은, 직선은 여기다 생기네요. 곡선은 보시면은 요 제어점이 형성이 되죠. 얘는 제어점이 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할 때마다 찍는 건 선 위에 찍는데, 요 위에 포인트들 생기는 거 한번 보시고요. 네, 이것 때문에 곡선들이 변화가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활용할 때는 주의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쵸? 갑자기 확 변하죠? 직선에서는 크게 양 끝점만 건드리지 않으면 어차피 이거는 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찍고 얘를 무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떼어볼까요? 네, 그럼 바로 직선이 되죠. 그 다음에 직선에서는 점을 추가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제어점이 없습니다. 제어점이. 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어점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반면에 얘는 제어점들, 얘네들 때문에 변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뺀다, 플러스 했더니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Shift 누르고, 네. 자, 그리고 요거 제어점 컨트롤 포인트는 F10 누르시면은 바로 켜집니다. 네,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빼는 경우에는 뺀다, 빼려고 하면 이제 그 곡선 위치에 점이 어느 걸 뺄 건지 물어보죠. 요거 뺄게. 그러면 제어점이 바뀌면서 곡률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어점을 제거하고 넣어봤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들을, 얘네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얘는 매듭점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매듭점. 자, 매듭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매듭점. 그래서 얘네들을 익스플로드 한번 해볼까요? 그쵸? 직선에서 매듭점이 있는데, 얘는
하나 단일 세그먼트네요. 점을 추가를 했는데, 그렇죠? 추가됐는데도 단일 세그먼트라고 분리할 수 없다고 뜹니다. 곡선에서는 이 매듭점이 의미는 그 어떤 위치의 점을 의미하는데, 직선에서는 네, 분할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마치 뭐처럼 꼬임 삽입 같이 됩니다. 꼬임 삽입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도 한번 넣고, 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인가요? 그래서 F10 하면은 꼬임은 오브했을 때, 네, 그 위치는 이제 더 이상 변하는 끝점이 돼서 얘도 이런 식으로 엣지를 생기는데, 자 이거를 얘는 이미 돼 있으니까 얘를 한번 해볼까요? 익스플로드 역시 두 개로 됐다고 했죠. 아까 추가했던 그 꼬임 삽입이 되면서 역시 이것도 익스플로드 하니까 꼬임 부분을 기준으로 세 개의 세그먼트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꼬임을 추가할 때는 그 포인트는 엣지가 생기는 거고 부족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리빌드를 해보세요. 리빌드 점 양쪽에 있는 거 두 개라고 표시되어 있죠. 근데 내가 네 개로 추가를 하겠다. 확인. F10 그러면은 무브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어점과 편집점에 대해서 점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요, 4주차죠? 그 라이너 3D 입문 툴바 파트 1입니다. 4주차 파트 1 여기까지 하고요. 자, 파트 2에서부터는 다음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